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긋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아주 유명했던 노희경 작가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했는데요.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무지한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소중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녹음도 꽤 힘겹게 진행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랑은 누구나 어렵다. 인생 고민은 결국 사랑 고민이다. 마음이 힘들다는 하소연에는 대개 사랑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어 고민이라는 사람, 독방 육아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정결핍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면 출근길이 그처럼 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방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는 건 배우자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니 함께 해달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식이장애를 가진 사람의 내면도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애정 욕구와 사랑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함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일까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서러움도 결국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박탈감에서 출발합니다. 또 빈곤에 대한 스트레스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혼자 비참하게 늙어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죠. 나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어떤 일을 겪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충만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이나 성형수술에 중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는데 그 이면에도 사랑과 관련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바로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러한 공포에는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불안, 또는 아무한테도 도움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이 공황 증상을 확대하고 재생산하죠. 포기도 자만도 금물입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본능에 가까워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얻고 싶어서 죽도록 공부하고 성장해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의 존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물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힘을 얻는 삶을 미숙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80대 노인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연세에 웬 사랑 타령이냐고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질투가 나고 거절당하면 처음인 듯 절망하고
서러움도 맛보게 됩니다. 생명이 지속되는 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얻길 바라고 얻지 못하면 쓸쓸하고 상처받고 괴로울 걸 알면서도 사랑을 쫓으며 사는 게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다면 나만 이런 게 아니지 하고 받아들이며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랑을 향한 욕구는 허기처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다만 허기와는 달리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마음 먹는다고 금방 포기되지도 않고 정답도 없으며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능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참 어렵고 매번 처음 하는 듯 새롭습니다. 이상한 상대만 골라 만나는 사람, 진심을 다하고도 번번이 이별 통보를 받는 사람, 사랑한다면서 걸핏하면 다투는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 답답하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책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희한하게 남들은 사랑도 잘하고 순조롭게 관계를 맺는데 나만 유독 힘들고 안 풀리는 것 같죠?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하다 보면 급기야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귀찮고 망설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은 아닐까 의심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탓이나 상대 탓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 어려워진 시대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의 복잡한 특성을 간과한 채 세상이 편리해졌으니 사랑도 더 쉽게 풀 수 있겠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능숙하고 성숙하게 사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김치 하나에 맨밥만 먹던 사람이 요리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다양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랑, 자만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랑의 특징들 중 유념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랑에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육이 붙고 외국어 회화를 날마다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조금 다른데요.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집착이 되고 신뢰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믿음은 방관이 되죠. 바로 관계의 속성이 양가적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게 표현하면 이른바 밀당, 좋게 표현하면 적당한 거리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계의 양가적 속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가 감정입니다. 관계, 특히나 사랑은 양가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양가 감정이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두고도 두 극단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좋으면서도 너무 밉고 가까이 두고 싶지만 두렵고 사랑하지만 그만큼 증오나 원망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양가 감정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사랑을 하면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중성. 친밀한 인간관계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좋으면서도 짐짓, 싫다고 표현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라는 냉정한 말 속에는 더 많이 사랑해줘라는 애정결핍이 담겨 있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라는 말 속에는 나도 최선을 다했어. 칭찬 좀 해줘라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됐고 이제 포기할래 라는 말 속에는 너무 힘든 내 마음을 헤아려줘 라는 갈망이 숨어 있죠. 본질을 모른 채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런 이중적인 특징에서 나옵니다. 한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진 것도 이런 이중성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생긴 오류라고 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때그때 잘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 중 최고 난이도에 속합니다. 세 번째, 양방향성.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성을 띱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욕구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꼬이기 마련이죠. 사랑은 한쪽에서 아무리 주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짝사랑이 힘들고 슬픈 건 양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방향은 맞아도 관점이 어긋나면 틀어집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다투다가 제발 조용히 좀 말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는 걸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말 끊지 말고 좀 들어라며 상대의 말을 끊기도 하죠. 잘 들여다보면 상대가 내 말을 끊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방향성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뒤엉키게 만들죠. 관계의 양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잘못된 신화들이 있는데요. 사랑은 그 자체가 지닌 양가성 때문에 힘든 건데 거기다 사랑에 관한 고정관념이 작용해 난이도를 높입니다. 가령 사랑은 무작정 참아주는 것이라거나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것, 늘 온유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관계를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거나 버리지 못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신화 3가지를 짚어볼게요. 사랑하면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사랑할 때 믿음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믿어야겠지만 지나친 믿음은 방치가 되죠. 네가 다 알아서 할 거라 믿어. 넌 어릴 때부터 무척 어른스러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믿었던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앞으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는 게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결과가 무참하게 깨졌으니 충격과 혼란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적당한 의심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명령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유혹에 약하며 의심투성이의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만 돌아봐도 그럴진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할 리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를 무조건 방치해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관심과 간섭, 의심과 질투는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한다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세상 서러워하죠.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어릴 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은 정작 자신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받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걸 못 주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는 건 역시 사랑이 아니지 않은가요? 즉,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힘들어하는 자신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진정한 사랑은 방향에 따라 다르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입니다. 사랑한다면 이심전심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해야 사랑이 원활하고 사랑해야 의사소통도 원만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은 감정적 요인보다 기술적 요인이 많다는 점인데요. 사랑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사랑 없이도 소통을 잘하기도 하고 사랑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거나 사랑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닿을 수 없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입니다. 답은 말을 해도 잘 몰라요 입니다. 말을 해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말조차 안 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 때문에 많은 커플들이 깨집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안전하지 않죠. 이 외에도 우리가 신봉하는 신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거나 가족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 등인데요.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고 없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술자리가 늦어지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서운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해 할 게 아니라 찜찜한 건 드러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랑입니다.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현실에는 원망과 미움만 남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사이에 적절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신화적 믿음에 매몰돼서 그렇지 않은 자신을 탓하고 애써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시종일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중요한 것이라고 한껏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랑을 억압하고 숨겨왔죠. 20살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웬만한 수학 공식은 외우게 되었을지언정 사랑에 대해서는 초보적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들킬세라 감정을 숨기고 환상을 만들고 억눌러 왔죠. 대학 가면 다 하게 되니까 라는 말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할까요? 물론 성년이 되면 누구나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단시간에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가 차면 저절로 깨닫고 척척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사랑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걸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랑하는 법은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죠. 감정을 다루는 요령도 필요하고 마음을 전하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공식에 대입해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 수학 문제와 달리 정해진 법칙이 없는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사랑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나타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고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는 수동적 판타지는 하루빨리 깨버리는 게 좋습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감을 잡아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른 포기나 자책,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시도해보면서 경험치를 끌어올려야 하죠.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정식으로 사랑 공부 한번 해보는 셈 치면 어떨까요? 최소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능력은 좋아질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사랑을 탐구해보지 않으실래요?